저에게는 너무나도 예쁜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 여동생은 어릴 적부터 서구형 미인처럼 늘씬하고 포토샵 한 것처럼 얼굴형도 완벽하고 정말 예뻤어요. 평범한 몸매에 그저 그런 얼굴을 가진 저와는 달리 제 동생은 부모님에게서 좋은 점만 물려받은 건지 외모가 출중합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얘는 무조건 미스 코리아 나가야 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실 정도였지만 동생은 공부를 잘해서 학업에 뜻이 더 깊었어요. 저나 동생이나 둘 다 공부를 잘해서 같은 명문대에 진학했고 저는 공부 좀 더 하다가 전문 자격증 따서 사무실 차렸고요. 동생은 대기업 들어간다고 준비하다가 건강 문제로 포기하고 프리랜서로 쇼핑몰 모델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제 여동생이 화려하고 예쁜 외모와는 달리 은근히 내향형이라 남들에게 주목받는 것 별로 안 좋아해서 그 흔한 SNS도 없었는데요. 모델 일 시작하면서 계정을 하나 파서 포트폴리오 겸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면서 팔로우 수도 금방 몇만 명이 되더니 제 여동생이 순식간에 유명해졌어요. 자세히 말하면 다 아실 수도 있어서 여기까지만 쓰고 생략하지만 여러 이슈들로 더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협찬 광고비도 몇백만 원씩 턱턱 받으면서 승승장구하더라고요. 여동생이 타고나길 몸도 안 좋은데 무리하면 힘드니까 저희 가족들은 무리하지 말라고 염려했는데 동생은 물 들어오는 김에 노 젓고 싶다며 이 기회에 쇼핑몰을 내보겠다 하더라고요. 그게 저 결혼하고 그 이듬해니까 쇼핑몰 낸 건 거의 7, 8년 전인 것 같네요. 여동생이 영어도 잘해서 한국 시장, 외국 시장 둘 다 타깃으로 잡고 쇼핑몰을 했어요. 처음부터 꽤 잘 되긴 하더라고요. 초창기 한 달에는 몇백만 원씩 벌고 그랬는데 순식간에 연 몇십억씩 벌더라고요. 거의 기업 수준이었죠. 저도 여동생을 지켜보며 알게 되었는데 유명하면 할수록 돈을 벌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다 쇼핑몰 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여동생이라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정말 예쁘고 똑똑하기까지 해서 더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성실하기도 하고요. 처음에 인건비 아낀다고 본인이 쇼핑몰 제작부터 홍보, 세금 처리까지 모두 밤새가며 혼자 다 했거든요. 드러난 성공은 쉬워 보이지만 저희 가족은 제 여동생이 코피 터지게 노력한 걸 알기에 그 성과를 가슴 깊이 축하해주며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과 신혼 초 때까지만 해도 여동생이 그리 잘 나가진 않았으니까 시댁에서도 제 여동생을 그냥 모델 알바 정도 하면서 근근히 용돈벌이하는 젊은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동생이 명문대를 졸업하긴 했지만 이렇다 할 직장을 가진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시댁, 특히 시어머니께서 제 여동생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걱정을 가장한 무시와 후려치기였죠. 예전 대화가 어땠냐면요. 세아가 사돈처녀 차라리 이렇게 이쁠 때 좋은데 시집이라도 보내는 건 어때? 내가 아는 마담뚜한테 사돈처녀 사진을 보여줬더니 너무 이쁘다면서 이 정도면 병원장 아들 정도도 가능하다는 거야. 어때? 소개시켜줄까? 뭐 대단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잖아. 친정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내 말 듣고 한번 동생 좀 설득시켜봐. 어머님, 제 동생 아직 하고 싶은 거 많고요. 이제 나이가 20대 중반인데 뭘 한 게 있다고 벌써 결혼을 하나요? 그리고 본인 남자친구도 있는 모양인데 선짜리라뇨. 기분 나빠해요. 그게 아니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을 해야 조금 더 값어치가 올라간단 말이야. 새아가도 잘난 매부 들어오면 좋지 뭐. 그리고 며느리 쪽이 잘 되면 우리도 좋고. 사돈처녀 솔직히 얼굴 말고 볼 것도 없잖아. 이래저래 골든타임 놓치느니 빨리 취집해버리는 게 낫지.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보게 주선 좀 해보자. 나이가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사돈처녀 얼굴 정도면 거기서도 오케이 할 거야. 어머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 동생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그렇지 학벌도 좋고 뭐 하나 빠질 거 없는 애예요. 그런데 고리타분하게 취집이라뇨.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이요? 몇 살인데요?
혼기를 놓쳐서 이제 42인가 되었나 보더라고. 아이, 그래도 병원장 아들이면 나이가 대수야? 어머님, 삼촌이랑 조카뻘이잖아요. 너무하세요. 어떻게 20대 중반 애한테 40 넘은 사람을 소개시켜줄 생각을 하세요? 아이, 게다가 며느리 동생한테요.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잖니. 사돈 처녀가 뭐 직업이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불쾌하네요. 다신 말씀 꺼내지 말아주세요. 제가 시어머니께 화를 냈더니 어머님도 같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너도 참 답답하다. 아이, 그럼 너 이것 하나만 약속해. 만약 네 여동생이 30, 40 넘도록 지금처럼 빌빌거리고 있어도 절대 돈 한 푼 보태주지 말아라. 동생은 동생이고 너는 너니까. 괜히 우리 아들 돈까지 써가면서 네 여동생한테 돈 보태주지 말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니? 생각해줘도 난리야 아주.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화가 나서 뭐라 더 대들었고, 그 바람에 한 반년은 어머님이랑 연락 안 하고 꽁 하고 지냈던 사건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틈만 나면 제 여동생을 후려치면서 형제가 잘 되어야 배우자한테 면이 선다고 자주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제 여동생이 저한테 손 벌릴까봐 걱정되는지 제 남편한테도 따로 연락을 하셔서는 절대로 처제한테 용돈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다네요. 결혼 전부터 짠순이 기질이 있었고 예물 예단할 때도 어이없는 요구를 하실 정도로 좀 말이 안 통하는 시어머니이긴 했지만 저랑 한번 싸운 이후로는 대놓고 저와 친정을 무시하며 기를 누르려고 하시는 게 보였어요. 제가 고분고분하지 않으니 더 뿔이 나셔서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본색 다 드러나셨으니 굳이 감추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워낙에 돈돈거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와중 제 여동생은 앞서 말했다시피 좋은 기회를 발판 삼아 쇼핑몰을 우후죽순 키워내고 있었고 그 소식이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제 여동생이 쇼핑몰을 냈다고 하자 피식 비웃으시며 사돈 처녀 얼굴이 이쁘긴 하지만 요즘은 워낙 출중한 사람들이 넘쳐나서 딱히 경쟁력이 있진 않을 텐데 빚이나 지지 않으려나 몰라. 아니 쇼핑몰 내면서 좀 도와달라고는 안 했어? 라고 하시길래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네, 본인이 모아둔 돈으로 낸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 친정에서 좀 도와주셨고요. 아서라 아서 그렇게 한 푼 두 푼 도와주다가 결국 형제한테까지 손 벌리는 법이야. 너는 내 며느리이니 우리 가족이기도 하잖니. 네 남편이랑 시댁 생각해서라도 여동생한테 돈 주지 말아라.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란 말이 왜 나오겠니? 누군 결혼하고 나서 지 동생이랑 남남처럼 지낸다더라.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여동생을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형제지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해요? 그럼 아주버님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이 혹시라도 어려워지게 되면 모르는 척 해도 되나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크게 당황하시며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라고 얼머무리시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님은 그렇게 처음에 제 여동생 쇼핑몰에 기대도 안 하시고 관심도 안 가지시더니 뒤로 몰래 검색해 가면서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제 여동생 SNS까지 어떻게 들어가셔서는 매일같이 보셨나 봐요. 저한테 가끔 연락을 하셔서는 여동생 이번에 바꾼 헤어스타일이 별로더라. 전처럼 초콜릿 컬러로 다시 염색하라고 해라. 이번 여름 신상 옷들은 컬러가 너무 튀더라 등. 심지어는 남자친구가 바뀌었냐면서 제 여동생 사진에 태그된 남자들까지도 전부 다 뒤져보고 계시더라고요. 여동생이 알면 소름 끼칠 일 아닌가요? 언니의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자신의 SNS에 들어와 염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슨 훈수 두실 게 그리도 많으신지 다 제 동생이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꼭 한마디씩 거들며 잔소리 하시더라고요. 제가 듣다 너무 도가 지나친 것 같아서 제 여동생에게 시어머니 SNS 아이디를 알려주며 이 계정 차단하라고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어떻게 또 사실을 아시고는 왜 여동생 SNS 사진이 하나도 안 보이냐, 혹시 차단한 거냐 버럭버럭 언성을 높이시며 흥분하시더라고요. 화가 난다기보다는 이제는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왜 저렇게 제 여동생한테 집착하시는지. 아무튼 그런 일을 뒤로 하고 제 동생은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해서 인터넷 신문에도 여러 번 날 정도로 탑 쇼핑몰 리스트에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체 모델도 두어 명 더 고용하고 강남에 사무실도 냈어요. 직원도 어느새 20명 남짓 늘어나 있더군요. 휴가철 같은 성수기엔 월 몇십억까지도 매출을 내는 거성급 쇼핑몰을 꾸려가면서 제 여동생은 그야말로 전문 CEO가 다 되었죠. 그 와중에 주식 투자도 성공해서 돈을 엄청 불렸나 보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니 부모님한테도 효도하고 저한테도 이것저것 잘 사서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돈 좀 벌었다 싶었을 땐 친정에 안마의자 최상위 버전으로 사서 설치해 주더라고요. 저도 못한 걸 제 동생이 해드리니 민망하기도 하면서 너무 기특했습니다. 그리고 저랑 남편한테도 10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턱턱 내주며 옷 사라, 가방 사라, 선물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사업 잘 된 건 제가 늘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서 응원받은 덕분이라며 말도 참 예쁘게 하는 여동생이었어요. 그런 여동생인데 저에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제 남편도 연애 때부터 제 여동생을 잘 알고 있었고 몇 번 용돈도 준 터라 둘이 사이도 좋아요. 그래서 여동생이 제 남편한테도 고맙다면서 정장 한 번 뽑아주고 명품 지갑도 선물해주곤 했네요. 그런 일이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어요. 명절에 다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또 어김없이 제 여동생 얘기가 나왔어요. 여동생이 준 상품권으로 백화점에서 고급 과일 사다가 시댁에 방문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하면서 남편이 자랑스레 본인도 처제한테 선물 많이 받았다 껄껄 웃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입이 대빨 나오더니 아니, 내 건 없냐? 이러시는 거예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솔직히 누가 언니의 시어머니까지 챙기나요? 그리고 여동생에게 받은 상품권으로 백화점 과일 사왔다고 하면 잘 먹겠다, 고맙다 한마디 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거기다 가타부타 본인은 왜 안 챙겨주냐니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남편도 당황해서는 어이 처제가 엄마 걸 왜 챙겨? 나 챙겨주는 것도 간지덕지지. 와이프 덕에 콩고물 떨어진 거잖아.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하는 말이 아니 그래도 언니 시댁이면 본인이랑도 가족인 건데 어떻게 그렇게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거니? 돈도 많이 벌면서 자기 언니 시댁도 하나 안 챙기고 너무하다 얘 하시더라고요. 황당 그 자체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시아버지까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냐며 시어머니를 나무랐는데도 어머님은 끝까지 본인 고집을 지키시며 돈을 많이 벌면 사돈의 팔촌까지 챙겨야 하는 법이라며 언니 시댁에도 당연히 명절마다 한우 보내고 상품권 보내고 그래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화가 너무 났죠. 제 동생 잘 안 됐을 때랑 입장이 너무 다르시잖아요. 어머님, 제 동생 잘 안 풀릴 때는 뭐 남남처럼 생각하고 용돈도 주지 말라고 하시더니 제 동생 잘 되니까 이제사 가족이라고요? 이렇게 입장이 바로바로 바뀌실 거면 제 동생 쇼핑몰 잘 안 됐을 때 조금 도와주시지 그러셨어요. 그게 맞지 않나요? 제가 한마디 하자 어머님이 얼굴이 빨개지시며 얼머무리시더라고요. 진짜 황당했습니다. 놀부 심부도 유분수지. 어머님 때문에 남편도 덩달아 제 눈치 보고 아무튼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 후 제가 남편에게 단도리 했죠. 어머님 입에서 제 여동생 얘기 이제 안 나오게 해달라고.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 여동생한테까지 참견을 하냐고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냈더니 본인도 자기 엄마가 너무한 거 잘 알더라고요. 그렇게 잠잠한가 했습니다. 어머님도 더 이상 제 앞에서 제 동생 얘기하지 않았고 아니 안 하려 노력은 했지만 궁금해 죽겠는지 늘 떠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고 여동생은 그야말로 한 기업 수준으로 돈을 쓸어 모으게 되었어요. 연매출 10억을 찍더니 그 이후로 성장이 급상승해 20억도 금방 찍더라고요. 저희 친정집에 리모델링도 싹 해주고 저한테도 6천만 원짜리 SUV를 하나 뽑아줬어요. 남편도 덩달아 신나서는 입이 찢어져라 행복하더군요. 막내 덕을 보니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따금 여동생 집에 가서 반찬 좀 해주거나 건강 챙기라고 때마다 한약 지어주는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저도 일하고 있기에 여동생 쇼핑몰 사무실 가서 택배 작업 한번 도와준 적도 없어서 너무 미안했어요. 그렇게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산 지 8년 정도 흘렀을 때 여동생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이제 쭉 사업만 할 생각이고
결혼 생각도 없어졌다면서 갖고 있는 돈 다 끌어모아 건물을 살 거라고 하더군요. 110억 정도 벌었는데 여기서 몇십억 더 대출받을 거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동생은 항상 생각이 깊었기에 저는 언제나처럼 응원해줬고 제 동생은 그 몇 달 뒤 차근차근 서류 준비를 하더니 정말 어느 수도권 번화가에 있는 신축 상가 건물을 하나 매매했어요. 저희 부모님과 저는 너무나도 축하해줬고 여동생은 본인이 잘한 결정인지 모르겠다며 혹시라도 손해보게 될까봐 불안해하길래 가족으로서 무조건 덮어놓고 격려만 해줬습니다. 그 얘기가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제 여동생이 상가 건물을 산 게 그 지역 맘카페에 올라왔고 시어머니가 검색하다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신 모양이었어요. 뒤로 등기부등본까지 돈 주고 떼서 보셨는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아니 사돈 처녀한테 100억이 넘는 돈이 있었단 말이야? 돈을 그렇게나 많이 벌었다고? 세상에, 아니 세아가 너는 왜 그런 걸 나한테 말도 안 해줬니? 하시며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서류를 떼봤는데 왜 십수억이나 대출을 받았냐 하시며 그렇게 무모하고 위험한 짓을 하는데 언니로서 막아주지 그랬냐고 저더러 어리석다 어쩐다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제 동생이 법무법인 도움받아서 안전하게 잘 처리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무모하고 위험하다뇨. 지금까지 사업 잘 이뤄낸 것만 해도 모르시겠어요, 어머님? 그리고 제 여동생까지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감사한데요. 제 동생 누구보다 잘하는 아이니까 그냥 신경 안 써주셔도 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좋고 정중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어머님의 관심이 너무 지나쳐 불쾌함을 느꼈거든요. 아무튼 그랬더니 어머님이 같은 가족이라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시며 또 가족 드립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언제는 가족 아니고 남남처럼 굴라더니 잘 되니까 가족? 어이가 없고 웃겼습니다. 어머님은 그 이후로도 제 여동생이 산 상가 건물에 엄청 관심을 가지시더군요. 그 지역 부동산에까지 전화를 거셔서는 얼마나 올랐는지 시시때때로 확인을 하신다는 게 제 여동생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렇게 결국 저까지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그것도 모자라 현재 얼마나 올랐으니 빨리 파는 게 좋을 거다 어쩐다. 저더러 여동생에게 빨리 전해주라며 훈수까지 두시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거기 5년 뒤면 땅값 폭삭 내려앉을 거라더라. 그 옆 동네가 훨씬 개발 잘 될 거라면서 사돈 처녀한테 이번 연도나 내년쯤에 팔라고 해. 어차피 벌써 많이 올라서 지금 팔아도 15억은 이득 보겠는데 뭘. 하시는데 정말 소름까지 끼쳤습니다. 제가 제발 관심 좀 끄시라고 해도 막무가내였어요. 그러시면서 저희 여동생이 너무 어리고 뭘 몰라서 부동산 재테크를 제대로 못한다고 결혼을 하고 남편 말을 들어야 잘 될 텐데 혼자 독고다이로 일처리를 하니 걱정이 된다 어쩐다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시면서 한 소리 덧붙이시는 게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말이야. 사돈처녀 결혼할 생각 없다고 했다면서? 아 그래 뭐 요즘은 여자가 잘나면 결혼 안 하고 골드미스로 잘 살긴 하지만 큰 돈 오가는 이런 일에는 그래도 남자가 펜 들고 사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자 혼자 이런 일 하면 뒤통수 얻어맞기도 쉬워. 이러시더군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알아서 잘 한다고요. 그리고 사업에 남자 여자가 어딨어요? 지금 제 시댁이랑 친정 통틀어서 제 여동생만큼 잘된 사람 없거든요. 보세요. 사업 20년 차 아주버님보다 이제 10년 차도 안 된 제 여동생이 훨씬 많이 벌고 잘 키워나가잖아요. 어머님도 여자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더니 어머님이 입이 대빨 나와서는 삐지시더군요. 어머님은 그 이후로도 틈만 나면 건물 관리야 처리를 제 여동생이 하기엔 너무 버겁지 않냐며 걱정을 하셨고 저는 그럴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다고 여동생이 고용한 법인팀에서 다 알아서 한다고 제발 관심 좀 꺼달라고 사정까지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대놓고 그 건물 관리를 제 남편이 하는 게 어떻냐 떠보시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대학 다닐 때 부전공으로 회계도 배웠잖니. 그리고 누구보다 꼼꼼하고 일처리 잘하는데 사돈처녀 보고 먼 데서 사람 구해 쓰지 말고 네 형부한테 도움 좀 요청하라고 그래.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건물 관리 총 책임자를 네 남편으로 두면 어떻냔 얘기야. 남한테 줄 돈 내 가족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 회사를 관두게 하라는 말씀이냐니, 일도 힘든데 서로 좋게 덕 좀 보면 좋지 않겠냐며 제 남편을 백수 만들 계획까지 혼자 짜신 것 같더라고요. 급기야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아니, 사실 여자 명의로 그렇게 큰 건물을 매매하는 것도 좀 나는 위험하다고 봐. 세상에 무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결혼 안 할 거라면 가까운 가족 중에 듬직한 남자로 명의를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지. 보통 오빠를 많이 두는데 사돈처녀는 오빠가 없으니까 형부라도. 라고 얼토당토한 말씀을 하시길래 헛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말대꾸도 하기 싫어서 씹어버렸습니다. 남편한테도 제가 말했죠. 어머님이 자꾸 제 여동생 건물 가지고 이상한 말씀 하신다니 본인도 안 그래도 늦게 왔다면서 조심시키겠다 했지만 기대도 안 되더군요. 어머님 성격에 아들 말을 듣기나 할까 싶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여동생이 오랜만에 찾아왔고 남편이랑 셋이서 와인 한잔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남편한테 가족일로 전화를 하시다가 제 여동생이 집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으신 거죠. 시댁과 저희 집은 차로 1시간 거리인데 어머님이 그 밤에 택시를 잡아 타서는 쏜살같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오겠다는 말씀도 안 하신 채 막무가내로 오신 거라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깜짝 놀라더군요. 시어머니는 저랑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한 채 제 여동생한테 직진해서는 손을 와락 잡으며 사돈처녀 반가워요. 결혼식 때 이후로 처음 보네. 쇼핑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나 어린데 사업을 그렇게 잘 성공시켰다고? 정말 대단하네. 라며 부담스럽게 들이대시더라고요. 제 여동생은 낯을 가리는 성격인데다 시어머니가 본인 건물에 관심 두시며 부동산에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 걸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좀 언짢아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도 눈치채지 못하신 채 어머님은 제 여동생 손을 놓지 않은 채 바로 옆에 앉아서는 요즘 쇼핑몰 잘 되고 있냐, 결혼 생각은 없냐, 있다면 본인이 중매 서주겠다, 건물 샀다더니 그 어린 나이에 건물주도 되고 대단하다,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며 30분을 내리 혼자 말씀하시더군요. 남편도 어머님의 도가 넘는 행동에 술이 확 깨서는 어머님을 집에 보내려고 했지만 어머님은 아무것도 안 들리는 듯 제 여동생만 하트가 뿅뿅 씌인 눈으로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결국 속내를 내비치시더군요. 사돈처녀, 나는 사돈처녀도 내 딸 같다고 생각해. 우리 주영이 동생이면 내 막내딸이나 다름없지. 그래서 사돈처녀 걱정이 많이 돼. 쇼핑몰 운영하랴, 건물도 관리하랴 힘들지? 그러지 말고 건물 관리는 형부한테 맡기는 게 어때? 우리 아들이 책임감도 강하고 일처리는 끝내주게 잘해. 꼼꼼하기도 하고. 엄마, 무슨 말이야? 뭐 나보고 회사 관두고 처제 건물 관리인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야? 뭐 그래도 되고 조금 더 넓고 멀리 보면 명의를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 그 말에 제가 발끈해서 여쭙습니다. 명의를 바꾸라뇨? 제 동생 건물을 남편 이름으로 바꿔 올리라는 말씀이세요? 너무 날 세워 생각하지 마. 이 부동산 바닥이 얼마나 눈 뜨고 코 베이는 시장인데 젊은 여자 명의 건물이면 사기꾼들이 쥐떼처럼 몰려와. 이왕이면 남자 명의로 올리는 게 낫긴 하지. 아, 사돈처녀 결혼 생각 없다며. 듬직한 남편은 없더라도 듬직한 형부가 있는데 뭔 걱정이야? 하시는데 정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 말에 제 동생도 기분이 나빠졌는지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 형부, 나 먼저 일어날게. 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모처럼 여동생과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찾아와 이렇게 여럿 불편하게 만드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이 너무 나빠졌거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여동생이 힘들게 번 돈으로 산 건물이에요. 그런데 명의를 제 남편으로 돌리라뇨? 아니, 제 이름도 아니고 남편이요? 너무 속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왜 저는 건너뛰고 어머님 아들로 명의를 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소리치자 어머님이 당황하시면서 그런 뜻이 아니라고 손살에 치시더군요. 그때 제 여동생이 끼어들어 말하더군요. 언니, 그러지 마.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잖아. 어르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맞아요. 쥐떼처럼 몰려오는 사기꾼들 참 많죠. 남자 명의가 필요한 날이 오면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부탁드리면 돼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솔직히 제 여동생 말이 사이다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족 중에 남자가 왜 저희 남편뿐인가요? 저희 아빠는 남자 아닌가요? 그것도 그렇고 명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슬그머니 그 건물을 본인 아들 배에 채워주려고 하는 게 너무나도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옆에 남편이 있든 없든 상관없었습니다. 어머님, 언제는 제가 결혼했으니까 제 여동생을 남남처럼 생각하라고 하셨잖아요. 제 여동생 힘들어도 도와주지 말라고. 혹시라도 제 여동생이 잘 안 돼서 저한테 손 벌릴까봐 전전긍긍 하실 땐 언제고. 이제와 막내딸이라는 둥, 가족이라는 둥 그러시는 거예요? 잘 안 되면 남이고 잘 되면 가족인가요?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는데 어떻게 좋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눈 뜨고 코 베일 수도 있는 건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닐까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어머어머 소리를 내며 도움을 요청하기라도 하듯 남편을 쳐다봤지만 남편도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 못하더군요. 지가 생각하기에도 창피하다 이거죠. 제가 어머님 너무 속보이시는 거 아니냐고. 결국 생각하는 건 어머님 아들밖에 없으시면서 뭘 제 동생까지 가족이라고 하시냐고 꼬집어 말했더니 어머님 얼굴이 새빨개지셔서는 저더러 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고 소리를 빽 지르시더군요. 그러더니 도망치듯 나가셨습니다. 남편이 뒤늦게 쫓아가던데 전 나가보지도 않았고요. 여동생한테 한 방 쏴준 거 고맙다고 했습니다. 남편 앞에서 어머님 쪽준 건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거의 10년 동안 여동생에 관해 제가 많이 참았잖아요. 이거 이해 못해주면 저는 이혼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까지 무시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행히 남편도 본인 어머니가 지나치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하지 않았지만 그 일로 시댁이랑 대면대면해지는 계기가 되었죠. 그렇게 대놓고 한 소리 하니 어머님도 더 이상 제 여동생 얘기 꺼내지 않았고요. 또 꺼내면 저는 또 지랄할 겁니다. 제가 너무 한 건가요? 사이다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시원하다 생각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말 황당하게 파혼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 같은 케이스가 또 있을까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이고 아는 사람 통해서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돼지고기 가공하는 공장의 아들이라고 했고 굉장히 성실하고 착하다는 말에 소개팅을 받았어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랑 여동생과 단 둘이 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외롭고 허전하다 보니 가정을 잘 이루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보다는 남자의 마음 씀씀이가 더 중요했습니다. 제가 학교 선생님이라 금전적으로 안정적이기도 했고요. 그 남자를 만나러 호텔 레스토랑으로 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다며 얼굴이 발그레해지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어필을 막 했습니다. 모 지역에서 돼지고기 가공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집안의 아들이라며 작년 연매출이 40억이라고 하더군요. 친인척들이랑 하다 보니 손에 들어오는 순수익도 많다면서요. 본인은 회사원인데 머지않아 정리하고 아버지 회사로 들어갈 거라고 하더군요. 보니까 손에 차고 있는 시계도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차도 제네시스 G80이었고요. 그러면서 저를 놓치고 싶지 않다며 애프터 신청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더군요. 저도 그 사람이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귀는 것과 동시에 저희 집 사정을 이야기했지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 어머니만 계시다고 했는데 제 걱정과는 달리 저를 더 따스하게 안아주며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장모님 옆에 더 가까이 살아야겠다. 내가 잘 챙겨드려야지. 라고 하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너무나 마음이 놓였고 사귀는 내내 저를 공주받들 듯 챙겨주는 모습에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쯤 사귀었을까? 저희 집에 먼저 찾아와 예비 신랑이 인사를 드렸고 예상대로 매우 깍듯한 모습에 엄마가 마음을 열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만 남자 쪽 집에 인사 가면 되었는데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사실 지금 부동산 문제로 사정이 있어서 잠깐 빌라에 살고 있어. 우리 아파트는 40평대 고급 아파트인데 잠깐 아는 사람한테 전세 주느라고 우리는 빌라에 살고 있거든. 내년에 거기 이사 갈 거야. 지금 집이 허름해도 놀라지 말아줘. 그 말에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사귀면서 여자 문제 한 번 일으킨 적 없고 거짓말도 하지 않은 수더분한 남자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의 차를 타고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모 지역의 시내를 한참 지나 산비탈까지 오르고 꼬불꼬불 허름한 빌라로 조악한 동네에 다다랐어요. 3층짜리 벽돌조차 바래버린 빌라 앞에 세운 예비 신랑이 여기는 임시로 살고 있는 곳이라며 저를 계속 안심시키려 하더군요. 조금 불안은 했지만 들어갔습니다. 가니까 어머님만 계셨어요. 제가 깍듯이 인사를 드리자 예비 시어머니는 그래, 이야기 잘 들었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고? 선생님이라던데 한 달에 얼마 버니? 라고 다짜고짜 돈 이야기부터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제가 얼어붙자 남친이 허허 웃으며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들이 다 백수였고 자기네 공장 상속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결국 다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내 전 여친들한테 너무 대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아, 엄마, 이 사람은 그럴 리 없다고 내가 말했잖아. 얼마나 착한 여자라고. 남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제 앞에서 본인 엄마를 나무라더군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꾹 참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렇게 어머님한테 인사를 드렸고 공장에 계시다는 아버님께 찾아갔습니다. 예비시대 근처였어요. 남친 차를 타고 가서 공장에 들어섰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공장 부지가 엄청 크더라고요. 돼지고기 가공하는 곳이라고 해서 작은 컨테이너 정도로 생각했는데 1000평은 좋게 되어 보이고 사무실도 따로 좋게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비신랑이 아빠 하고 부르자 공장 내부에서 한 중년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네가 우리 며느리 될 아이구나. 와주어서 고맙구나. 라고 맞아주셨죠. 그렇게 사무실에 들어갔고 예비 시부는 자연스럽게 저에게 커피를 타주겠다며 탕비실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표 자리 앞에 있는 소파에 앉으라며 안내해 주셨습니다. 제가 회사 운영하기 힘드시지 않냐고 하니 뭔가 당황스러운 듯 웃으시더라고요. 더는 말씀을 안 하셨고 예비신랑도 자기 아빠가 말씀이 많이 없는 분이라며 저더러 이해하라고 하더군요. 무언가 못 믿어온 부분이 많았지만 대표 자리에 있는 명패도 예비시부 이름이었고 또 예비시부도 자연스럽게 대표 자리에 가서 핸드폰을 충전하는 등 명백한 공장 사장 같은 모습을 보였기에 더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양가 허락을 받긴 받은 거죠. 그렇게 결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려 하는데 예비신랑이 본인은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없고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한 채 물려받은 게 있으니 거기서 신혼생활을 하는 게 어떻냐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곳이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차로 1시간 30분 정도라면 출퇴근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2시간도 넘게 떨어진 곳이라 제가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했죠. 그랬더니 지금 팔면 너무 손해라며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을 먼저 받고
제가 가진 돈을 합쳐서 신혼집을 마련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니 자기는 보수적이라 대출을 안 받는다고 하더군요. 자기네 집이 승승장구하게 된 이유도 대출 하나 없이 올 현금으로 이뤄내서 그런 거라며 입에 침이 튀도록 설명을 하더군요. 여하튼 예비신랑은 대출은 못 받겠고 일단 제가 가진 돈으로 신혼집을 전세로라도 마련해서 들어가 보자고 하더군요. 자기가 가전 가구는 다 해올 것이고 결혼하고 나면 자기가 가진 아파트 명의를 저한테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하더라고요. 그 아파트는 시세 12억짜리였습니다. 저는 현금으로 2억 있었고 소나타 한 대가 있었어요. 게다가 결혼하면 엄마가 돈을 2천만 원 해주신다고 했고요. 그런데 제 돈으로 전세 계약을 하면 굳이 엄마에게 그 돈을 받을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비신랑에게도 친정 지원을 없앨 거라고 했더니 뭔가 아쉬워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뭔가 이 결혼에 대한 찝찝함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남자는 너무 괜찮고 저를 많이 사랑해주긴 하는데 금전적으로 뭐 하나 딱 부러지게 확실한 게 없으니 짜증도 났고요. 제 마음을 꿰뚫기라도 하듯 남자가 갑자기 저에게 차를 바꾸자고 하더군요. 작년에 산 제네시스를 제가 타게 해주겠다며 결혼하면 아예 바꿔 타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300만 원 상당의 시계도 사주었습니다. 당장 현금 융통할 방법이 없어서 미안하다며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런 모습에 저도 무언가 홀린 것 같긴 합니다. 이제와 반성하고 제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때는 아마도 주변에서 다들 제가 결혼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엄마도 제 예비신랑을 많이 좋아했었기 때문에 뭔가 더 상황이 나빠지면 안 된다는 이상한 강박 같은 게 저를 옥죄었던 것 같습니다. 예비신랑은 저에게 끊임없이 신뢰를 주기 위해 많이 노력했고 저도 그런 모습에 다시 그 사람을 믿고 잘 살아보자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결혼을 진행해 갔습니다. 예식장을 계약했고 스드메도 열심히 알아보려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계약했지요. 제 학교와 예비신랑 직장 가운데쯤으로 정해 제 돈으로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그쯤 제 생각은 어차피 저는 본가를 떠나 독립을 할 생각이었고 만약 남자와 파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게 돼도 제가 살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예비신랑은 제 생각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죠. 여튼 그렇게 신혼집이 일단 정해지고 나니 아내들의 가전가구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예비신랑이 알아서 다 들여놓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너무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전가구 보러 가자고 하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못 간다고 하더니 어느 날 저에게 통보식으로 우리 엄마가 가전가구 다 해주신대. 자기는 신경 쓸 거 없어. 라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살 집인데 가전가구는 우리가 고민해서 골라야지. 침대는 어떤 사이즈로 살 거고 TV는 무슨 사이즈로 살 건지 상의도 안 했잖아.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우리 둘이 같이 있으면 뭐든 안 좋겠어? 예비신랑은 희한한 궤변을 드러놓으며 시어머니가 되실 자기 어머니가 너무나 기뻐하며 벌써 가전가구 계약을 하러 신나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저보고 표정이 왜 그러냐며 설마 요즘 여자들처럼 시댁에 이유 없이 반감 가지는 된장녀냐고 하더군요. 제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니 자기가 더 삐지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우리 가전 가구인데 우리가 사야지 어떻게 어머님한테 맡길 수가 있냐고 따져 물었더니 그제야 말하기를 나중에 내 명의로 갖고 있는 그 아파트를 팔고 싶으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대. 자기도 알잖아. 그 아파트 지금 시세 12억인 거.
라고 하더군요. 예비 시모는 그 아파트 값을 빌미 삼아 저에게 시짜짓을 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예비 시모가 고른 가구가 다행히 괜찮긴 하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었지만 예비 시모가 이미 가구를 다 계약해놨다며 배송만 하면 된다고 다그치기에 할 수 없이 집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가구가 먼저 들어오기로 했고 제가 가서 보려고 했는데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죠. 그렇게 침대와 장롱 등을 먼저 넣었고 TV와 냉장고 등의 가전은 무조건 제가 고르기로 했습니다. 그것만은 양보하기 싫어서 저도 세게 나오니 예비 신랑과 예비 시모도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제가 가전을 골랐고 돈은 나중에 예비 신랑이 준다기에 제 카드로 긁었습니다. 그리고 제 신혼집에 배송되기로 한 날, 그날은 제가 들어가 확인해야 했기에 퇴근하자마자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배송기사가 도착하기 전에 무사히 아파트에 왔고 저는 도어락 비번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할 일이 그때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니 아무도 없어야 할 집에 웬 신발이 놓여져 있더군요. 소름이 돋아서 나가려고 하는 찰나 갑자기 안에서 세아가 반갑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예비 시무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TV랑 냉장고 온다며 내가 미리 와 있었지. 그 모습에 제가 당황하며 제가 와서 드려도 되는데 말씀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라고 했더니 예비 시무가 아무렇지 않게 내가 우리 집 오는데 네 허락을 받아야 하니?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는 너무 황당해서 얼굴에 열이 새빨갛게 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집이라뇨? 여긴 저희 신혼집인데요. 예, 안 그래도 내가 얘기 좀 하려고 했다. 너 이 집 계약하고 네 홀어머니 여기다 모셔서 셋이 같이 살려고 그랬지? 내가 그것만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구나. 그 말에 제가 너무나 화가 나 무슨 말을 하시냐 따져 물었더니 예비 시무가 니네 엄마 혼자 계시잖아. 시어머니 될 사람으로서 내가 그건 참 마음에 안 들더구나. 네 직업, 얼굴, 심성 다 괜찮은데 아무래도 홀어머니 있는 딸은 며느리감으로 별로지. 그래도 우리 아들이 하도 좋다고 해서 허락한 거야. 그리고 우리 아들 앞으로 있다는 그 아파트, 그건 당분간 팔 생각 없다. 그렇게 알아둬. 네? 그 사람 말로는 2년 뒤에 그거 팔아서 저희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거라고 했는데요. 무슨 말이니? 그 집 절대 안 판다. 거기 돈이 얼마나 묶여 있는데. 그리고 난 이 시아버지랑 이혼할 거야. 그 말에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니 예비 시무가 이야기 못 들었냐며 딴청 부리시더군요. 예비 시부는 그 공장의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 공장의 대표는 예비 시모의 여동생의 남편, 즉 시 이모부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 예비 시부가 사장인 척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아 예비 시모에게 혼란스러우니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예의가 없다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군요. 그 자리에서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우지종 이야기하고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따져 물었더니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도망치듯 밖으로 나와 펑펑 울면서 여기저기 전화해 모든 사실을 알아냈지요. 그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비시댁은 빚이 20억도 넘게 있다더군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예비시댁과 시 이모네와 공통으로 빚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비신랑에게 상속받을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나 보더라고요. 예비신랑의 차와 국가의 명품들도 전부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산 것 같고요. 한마디로 깡통이었고 팔래야 팔 수도 없던 겁니다. 공장도 대출로 돌아가고 있었고 부도 직전이었으며 그거 막느라고 갖고 있던 아파트도 넘기고 허름한 빌라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모든 사실을 알아내고 너무 열이 받아 주선자에게 이야기하여 화를 내니 자기도 몰랐다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는 예비 신랑에게 혼인 빙자죄로 고소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알던 그 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저에게 오히려 소리를 치며 네가 바보같이 속았던 거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든 사실을 엄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지만 저도 제대로 속았다는 생각에 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도 너무 화가 난다며 외삼촌들을 불렀습니다. 저희 외삼촌들은 씨름과 유도를 오랫동안 했던 운동 선수들이에요. 저도 유전적으로 그러한 체질을 물려받았는지 한등치 하고요.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바로 제 아파트로 쳐들어갔습니다. 뻔뻔하게도 예비 시모가 아직도 안 가고 고상하게 앉아서 차를 쳐 마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소리를 치며 사기꾼 같으니라고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온 게 우리 귀한 딸을 등쳐먹으려 들어? 뭐? 홀 친정엄마가 있어서 결혼을 허락 안 하려고 했다고? 당신 같은 애미는 정상이고? 라고 했더니 예비 시모가 얼굴이 시퍼래지며 바로 자기 아들한테 전화를 걸더군요. 10분도 안 되어 예비 신랑이 왔고 상황 파악을 못했는지 마구 날뛰며 결혼할 사이에 치사하게 군다고 난리더군요. 바로 저희 외삼촌들이 제 앞 들어갔습니다. 조카가 결혼을 빙자로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더 열받은 외삼촌들은 제 예비 신랑을 용서하지 않았죠. 팔이고 다리고 머리고 흠씬 두들겨 패주었고 그런 아들을 맡겠다고 예비 시모가 울면서 달려들자 저희 엄마가 바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낮아빠진 예비 시모를 저희 엄마가 축구공 차듯이 날려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죠. 처음엔 저희에게 맞고 나서 고소를 하겠다느니 뭐니 울면서 뭐라 했지만 저희 엄마가 손 한번 들어올리니 깨갱하더군요. 결국 그 사기꾼 같은 모자는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코피 철철 흘리며 새벽에 택시 타고 도망갔습니다. 저는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예비신랑, 아니 전 남친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막무가내로 이 사람 저 사람과 통화해 제가 겪은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소문 내달라고 부탁도 했고요. 결국 그 인간 한 달도 안 되어 무슨 일인지 잘렸다더군요. 그렇게 참으로 어이없게 파혼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또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다는 이유로 하나만 보고 둘은 보지 않았던 어리석음을 가슴 깊이 반성했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똑 부러진다고 소리 들었는데 결혼 앞두고 정말 사람이 뭐에 씌이긴 하나 보네요.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파혼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패주고 끝내서 속이 시원하고요. 그 집은 찜찜하여 바로 다른 이에게 전전세 주었습니다. 전 예비시무가 넣은 가구는 다 팔았고요.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는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